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러 실명 논문 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필러 실명 케이스에 관한 케이스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논문은 2015년도에 발간된 논문입니다. 더마토로직 서저리라는 논문에 실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티클의 제목은 Avoiding and Treating Blindness from Fillers, A Review of World Literature입니다. 쉽게 말해서 필러로 발생한 실명을 어떻게 하면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문이고요. 논문을 월드 리터레이처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문헌들을 이렇게 리뷰하면서 조사하면서 이렇게 발간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가 KT 벨레즈니, 그 다음에 잔 카루터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요. 2015년도에.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옴으로써 필러로 인한 실명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실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논문으로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논문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해부학적 구조인, 그러니까 혈관에 관한 아나토미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예방법과 그다음에 처치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방법은 2015년도까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문헌들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렇게 고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러 블라인드니스, 그다음에 어떤 안과적인 프로블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를 쳐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검색을 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명 발생 부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명은 눈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발생을 하고요. 눈을 보통 우리가 그 서플라이 하는 동맥은 옵살믹 아터리, 안동맥입니다. 그리고 안동맥에서도 눈의 시력을 담당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센트럴 레티널 아터리, 즉 중심망막 동맥입니다. 안동맥의 첫 번째 브랜치인 중심망막 동맥에 필러가 막힌 경우에 실명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눈에 가까운 부위를 시술할 때, 즉 미간이나 이마, 그 다음에 콧등, 그 다음에 팔자 쪽에 필러를 시술할 때 눈에 실명이 제일 잘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눈꺼풀 주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 부분, 그다음에 관자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은 입술, 그다음에 턱 끝에서도 실명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얼굴 전체적으로 다 어느 곳에서든 필러를 주입을 할 때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눈에서 멀어지면은 그만큼 케이스들은 적어집니다. 하지만 옵살믹 아터리, 즉 눈 동맥으로 모든 얼굴에 있는 페이셜 아터리에 아니면은 다른 브랜치들의 동맥들이 전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동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도 필러를 주입을 하더라도 실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점을 유의하고 턱 끝에서 필러를 주입을 했는데 눈이 안 보인다 그런다. 이거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98케이스의 어떤 실명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국에서 58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국에 있는 안과학회에서 그만큼 과학적인 체계적인 레포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에서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다이아몬드 쉐입
센트럴 포션이라 그래서 이 얼굴의 중앙 부위, 뭐 미간, 콧등, 팔자 이런 부위의 필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마나 뭐 턱끝까지.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에 주입하는 필러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한 이렇게 필러를 주입하는 방식 때문에라도 실명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필러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에 주입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실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여드름이 발생했을 때 주사 치료를 하는데 트리암시놀론을 주입을 합니다. 스테로이드인데 그 트리암시놀론도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트리암시놀론으로 인한 실명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논문에서 가장 많은 게 팻입니다. 지방이식, 즉 지방이식을 할 때 실명이 안 발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이식도 실명이 발생하고요. 물론 HA 필러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거는 이제 예전 데이터고요. 최근에 2015년도에 논문 이후에 다시 5년 동안 업데이트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떤 실리콘이나 PLLA,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스컬트라 아니면은 뭐 에스테필, 그다음에 그런 파티클들이 굉장히 작아서 혈관을 막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파티클들이 작고 거의 물 같은 필러라고 하더라도 실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필러도 실명 갖다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 가장 심각한 실명을 많이 유발했는데요. 실명뿐만 아니라 그 뇌경색에 따른 어떤 신경학적인 이상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NS 컴플리케이션까지도 유발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지방 이식이 뭐 8.9%라면은 히알루론 애시드는 39.1%밖에 그러니까 지방 이식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풀 비전 로스가 발생하는 건 8.9%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히알루론 애시드는 39.1%입니다. 이거는 풀 비전 로스는 기본적으로 옵살믹 아터리가 꽉 막혀야 됩니다. 즉 안동맥 전체가 막혀야 되는데, 히알루론 애시드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파티클이 그나마 지방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막지 않고 중심 망막 동맥만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핸드모션이나 그다음에 미약 하나만 시력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 이식이 가장 심각한 실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서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 큰 시린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입해서 그러는 이렇게 실명이나 아니면은 어떤 신경학적 이상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필러로 인해서 실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유니라테럴 비전 로스, 쉽게 말해서 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겠죠. 물론 양쪽 눈이 동시에 실명이 되는 양화 실명도 발생할 수 있지만 한쪽 눈이 실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큘러 페인, 통증이 있습니다. 안압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에이크, 두통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노지아 보미팅, 막 토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구의 움직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시라든가, 그 다음에 토시스, 그 다음에 뭐 안검 하수, 눈꺼풀이 떨어져 있는 안검 하수 같은 증상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뉴러로지컬 컴플리케이션도 같이 발생할 수 있고요. 치료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 논문에서 여기서 조사한 논문들에 나와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디지털 마사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구를 갖다가 꽉 눌렀다가 안구 마사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큘러 마사지라고 하는데, 안구를 갖다가 한 10초 정도 눌렀다가 탁 대면은 갑자기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혈관 안에 있는 어떤 뭐 지방이라든가 그런 필러 물질들이 바깥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디지털 마사지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압이 높아지거든요. 실명이 되면. 가지고 안압을 낮추는 인트라오큘러 프레저 로어링 에이전트, 그
그다음에 이런 만니토린이나 아세타조올 아마이드 같은 안압을 낮추는 물질들을 갖다가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산소나 그 다음에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를 갖다가 이것도 보면은 뭐 안압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을 통해서 망막에 산소 공급을 갖다가 좀 촉진시켜서 어떤 시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요. 항생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스로모라이시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그 혈관 안에 있는 어떤 파티클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고, 그 다음에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방수 천자를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안티코아귤란트처럼 아스피린 같은 치료들을 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킨에 HA 필러 같은 경우는 하이알루로니데이즈를 갖다가 이렇게 주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러 실명이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했냐? 이 논문에서는 필러 케이스 자체가 증가한 겁니다. 필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2014년도 통계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550만 명이 필러 시술을 받았고요. 점점 그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스킨에 더미스에 맨 처음에는 그 진피층에만, 얇은 피부층에만 주입을 했는데 점점 볼륨화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디멘셔널, 그다음에 팜페이셔널 볼륨 리스토레이션, 얼굴 전체 풀페이스 필러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코 필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실명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부학적으로 구조를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옵살믹 아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구가 이 안에 있고요. 이 옵살믹 아터리가 첫 번째 브랜치인 센트럴 레티널 아터리, 그 안동맥의 첫 번째 브랜치인 중심 망막 동맥이 막혀서 이쪽으로 필러가 들어가서 이 중심 망막 동맥을 막아서 실명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옵살믹 아터리를 통째로 막아버리면은 전체적으로 실명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동맥들,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맥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안검하수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사시가 온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안구의 운동 자체가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옵살믹 아터리가 전체적으로 막혔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포트럴 실리아리 아터리가 막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옵살믹 아터리의 브랜치는 가장 가까운 게 슈프라트로클리아 아터리, 미간 주름의 바로 밑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미간 주름에 필러 하다가 실명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슈프라오비탈 아터리, 이쪽은 이제 이마 쪽으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 아터리들은 기본적으로 관자 부분에 있는 슈퍼피셜 템포럴 아터리랑 또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콧등 쪽에 보면은 도살 레이저 아터리, 콧등 동맥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슈프라트로클리어, 슈프라오비탈, 그리고 도살 레이저 아터리가 가장 옵살믹 아터리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서 시술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살 레이저 아터리하고 옵살믹 아터리를 서로 연결되는 앵귤러 아터리, 이 앵귤러 아터리는 페이셜 아터리, 얼굴 동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동맥에 연결되는 거, 팔자 부위에서 아니면 턱끝 부위에서 입술 부분에서 필러 하다가 이렇게 쭉 가면서 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실명이 되는 가장 많은 부위가 글라벨라 앤 포레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간하고 이마 부위인데요. 이 두 부위 같은 경우는 옵살믹 눈동맥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좀 얇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필러를 주입했을 경우에 특히 미간에 필러 주입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간에는 필러를 주입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아주 얇게 진피층에 주입하거나 아니면 뼈 위에다, 골막 위에다 굉장히 소량씩 조심스럽게, 아니면 혈관을 막고 주입하는 방법도 디지털 컴프레션 방법으로 이렇게 예방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자 주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얼굴 동맥이 쭉 올라오면서
팔자 부분에서 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요즘에 많이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실명이 많이 되는 부위가 코 부위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태국에 이제 강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태국에서 코필러 하다가 실명이 된 케이스가 있어서 코필러는 하면 안 된다라고 국가에서 이제 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코필러를 강의를 많이 준비를 해갔었는데, 코필러 강의를 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을 받아서 코필러 강의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실명된 케이스들을 보면은 코필러를 캐뉼라로 하다가 실명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를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러면 왜 코 부분에서 가장 필러 실명 사고가 잘 발생하냐, 그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콧등 쪽에는 보면은 눈 쪽으로 가는 동맥과 그 다음에 얼굴 페이셜 아터리에서 오는 동맥들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아나스토모시스 에어리어라고 하거든요. 문합 부위라고 하는데, 문합 부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서 오는 혈류의 방향이 서로 만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류의 혈압이 보면은 약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부위에서는 필러를 이렇게 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안에서 나오는 혈류의 흐름에 방해가 돼서 이렇게 잘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부위는 이쪽에서도 밀고 나오고 이쪽에서 밀고 나오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부위에서 혈압이 낮을 가능성이 있고, 이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아나스토모시스 부위가 여러 군데에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잘못 필러를 넣었을 경우에 손쉽게 눈 쪽으로 어떻게 보면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필러가 이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그렇게 easily reversed with injections 이렇게 했거든요. blood flow가 can be easily reversed with injections.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논문에서 이 저자들이 예방법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에서 앞으로 더 추가되어야 될 내용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빠져야 될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예방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나왔지만 그 근본적인 골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어떤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러를 어느 층에 주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주입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필러를 주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천히 그리고 최소한의 압력을 활용해서 필러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필러는 빠른 시간 안에 필러를 주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필러는 천천히 부드럽게 아주 조금씩 그렇게 주입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한 번에 주입하는 필러 양이 0.1mm 이하로 필러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코에 필러를 할 때 한 1cc 정도 주입을 하는데, 그거의 10분의 1 정도를 한 번에 천천히 부드럽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필러를 주입을 하면서 부드럽게 주입을 해야 한 번에 필러가 쑥 들어가서 그게 혈관을 타고 쑥 들어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고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니들 팁을 자꾸만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한 곳에다가 너무 많은 필러를 한꺼번에 쑥 주입하는, 우리가 보통 볼루스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쑥 많이 필러를 주입을 하고 나오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주입하고 이동하고 필러를 주입하고 이동하고, 그거를 반복해야 그 필러들이 한 곳에 쌓여 가지고 쑥 들어가는, 혈관 안으로 쑥 들어갔을 때 쑥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를 주입하기 전에 아스피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러를 주입하기 전에 이 필러 니들이든 캐뉼라든 그 팁이 혈관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흡입을 하면은 혈액이 딸려 나오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스퍼레이션을 했는데 혈액이 딸려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혈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니들의 게이지가 작거나 아니면은 필러의 어떤 물성이 찐득찐득해서 이렇게 잘 아스퍼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 자체가 컬랩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혈관이 짜부라들기 때문에 그 혈관에 들어가 있던 혈관에 니들 팁이나 들어가 있을 때 아스퍼레이션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아스퍼레이션 하되 아스퍼레이션이 안 되었더라고 하도 혈액이 딸려오지 않았다라 그래서 이걸 안심하고 필러를 한꺼번에 많이 주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반대하는데요. 왜냐면은 아스퍼레이션 하고 안심하고 필러를 한꺼번에 볼루스 테크닉으로 많이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아스퍼레이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니들을 쓸 때는 작은 직경의 니들이 더 안전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직경의 니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필러를 많이 주입하기가 어려워요. 니들 직경이 작으니까. 니들 직경이 작다라고 하는 건 31게이지 이상, 34게이지, 36게이지 그런 니들들은 조금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혈관을 찌르기 때문에 피부 괴사 같은 경우는 발생할 수 있지만 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같은 경우는 시린지 자체를 작은 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린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1cc 시린지가 보통 우리가 쓰기도 하고 0.5cc 아니면 0.3cc 시린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1cc 미만의 시린지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 5cc, 10cc 짜리 시린지 큰 걸 쓰면, 예를 들어 지방 이식을 할 때 큰 시린지를 썼을 때는 한꺼번에 나가는 필러의 양이 많고 우리가 나가는 필러의 양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몰러 시린지, 쓸 수 있으면 작은 시린지, 뭐 0.5나 아니면 1cc 시린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캐뉼라를 사용을 해서 혈관을 뚫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6번 스몰 다이아미터 니들을 써라 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니들을 쓰면 작은 직경의 니들을 쓰고 캐뉼라를 쓰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 작은 직경의 캐뉼라보다는 좀 더 굵은 직경, 그래야 더 혈관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캐뉼라도 항상 혈관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는 실명 케이스들, 그 다음에 혈관 사고들이 가장 많은 게 23게이지 같이 큰 직경의 캐뉼라로 인해서 21게이지나 그런 굵은 직경의 캐뉼라가 혈관을 뚫었을 때, 혈관 안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어떤 수술을 한 경우, 특히나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코 수술한 경우가 많거든요. 코 수술하고 나서 필러를 요구하는 경우에 조심해서 시술해야 되고요. 실명이 이렇게 혈관에 변형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은 혈관이 또 늘어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예전에 필러 시술했던 환자들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필러 시술 자주 받으시는 환자들 중에서 5번, 6번 받다가 이제 어떤 실명이나 혈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10번째로는 그 다음에 혈관을 갖다가 직경을 줄이기 위해서 에피네프린, 혈관 수축제를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 쓰면 혈관 수축을 하게 되면 혈관들이 잘 안 보이니까 필러를 넣었을 때 혈관이 이제 막히면은 하얗게 변색이 되는데, 그런 변색이 미리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또 감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으로 이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또 잘 쓰시는 원장님은 에피네프린을 또 잘 쓰셔가지고 안전하게 필러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명의 골든타임은 90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뭐 많아야 뭐 10분, 20분 더 증가할 수 있겠지만 90분입니다. 90분 안에만 반대로 얘기하면 완벽하게 치료하면은 큰 문제 없이 실명 없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눈 주변에 뭐 이마라든가 미간 아니면 코, 팔자 그런 부위의 시술은 꼭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로닉 액시드 HA 필러를 갖다가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면은 HA 필러는 하이알루로니데이즈에 의해서 녹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오큘러 마사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안압을 낮추는 물질들, 그 다음에 뭐 산소를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를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고압산소 치료를 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피브리노라이시스라 그래서 이제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혔을 때 심혈관을 갖다가 이제 그 치료하듯이 그렇게 약물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 안으로 약물을 침투시켜 가지고 이렇게 녹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쓸 수 있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하더라도 다른 필러들은 녹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HA 필러는 녹이기가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HA 필러는 기본적으로 하이알루로니데이즈라는 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안티도트입니다.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HA 필러를 눈 주변에는 꼭 이 필러만은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지방이라든가 PLLA 뭐 그런 칼슘 필러들은 녹지 않는 필러는 무조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도 그렇고요. 매니지먼트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만약에 안과적 프로블럼, 즉 뭐 안구통, 오큘러 페인이나 비전 체인지, 갑자기 100% 딱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흐릿해졌어요. 흐릿흐릿하게 보여요. 막 커튼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밤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이거를 트랜스퍼를 해야 됩니다. 뭐 옵살모로지스트, 이제 안과 의사한테 트랜스퍼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대학병원으로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쏘셔야 되고요. 그 동안에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 HA 필러를 만약에 주입을 했으면은 하이알루로니데이즈로 이제 HA 필러를, 예를 들어 코에 필러를 하다가 이게 실명이 왔다 그러면 코 부분을 먼저 녹이는 겁니다. 스킨 에어리어를 녹이고요. 그 다음에 레트로블바 인젝션을 합니다. 안구 후방으로 하이알루로니데이즈를 갖다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근데 간단하게 안구 후방, 그러니까 안구 뒤쪽에다 이렇게 H라제를 주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다른 시술들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컬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네, 대학병원으로 이제 보내야 되고, 만약에 신경학적인 어떤 프로블럼도 같이 동반되는 것 같다 그러면 MRI로 좀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해부학적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스몰 다이아미터의 리드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캐뉼라를 굵은 직경의 캐뉼라를 쓰는데 혈관을 뚫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천천히 아주 소량씩 0.1mm, 저는 그거의 10분의 1, 0.01mm씩 천천히 주입을 하고 캐뉼라 천천히 움직여야 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한 곳에 많은 볼륨을 넣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119로 바로 이제 환자를 후송을 해야 됩니다. 생각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근데 후송하기 전에 하이알루로니데이즈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 항상 한 10개씩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액상 히알라제가 있거든요. H라제가 있고, 그 액상 H라제를 갖고 있다가 그걸 안구 후방으로 이거를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면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보통 뭐 안과 선생님들은 이 시술들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카데바, 시체 해부를 할 때 시체에다가 안구 후방 레트로블바 H라제 주입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반드시 필러를 하시는 원장님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필러를 받고 싶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궁금했던 그런 어떤 시청자분들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러에 관해서,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뭐 필러 문제들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는 이제 해부학적 구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필러를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름답게 필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